양파.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드시면 콩팥이 녹아내리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중 대부분이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68살의 한 남성분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양파를 챙겨 드셨고 혈관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이 붓고 숨쉬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콩팥 기능 악화, 원인은 놀랍게도 매일 드시던 양파와 특정 음식의 잘못된 조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그것은 양파가 가진 숨겨진 두 얼굴 때문입니다. 고칼륨 혈증, 즉 피 속에 칼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이 위험한 상태가 우리 식탁 위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오면서 5,000명 이상의 콩팥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최신 연구 자료들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 대한신장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콩팥 기능 저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 구체적인 식단 변경은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SNS에서도 콩팥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뜻이겠죠.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소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 시청자분들의 이야기도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배워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콩팥이 무엇이고 양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 등 뒤쪽, 양옆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주먹만한 장기 2개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콩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파트에 있는 정수기 필터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물을 걸러내듯이 콩팥은 우리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일을 합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걸러내는 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80리터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큰 생수통 90개 분량의 피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년 넘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온 이 고마운 일꾼이 지금 여러분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60세가 넘으시면 콩팥의 사고체 여과율, 즉 피를 걸러내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마치 수십 년을 쓴 정수기 필터가 서서히 성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새 필터는 아무리 거친 찌꺼기가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오래된 필터는 조금만 거친 것이 들어와도 막히고 고장이 나기 쉽습니다. 실제 숫자를 말씀드리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20대의 사고체 여과율은 보통 120에서 130 정도입니다. 그런데 40세가 지나면서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90 정도, 70세가 되면 80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 이상이 콩팥 기능 저하 상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3분 중 1분의 콩팥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어서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필터는 낡았는데 우리가 그 필터에 감당할 수 없는 거친 모래알 같은 음식들을 매일매일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콩팥 건강은 단순히 몸 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피부도 맑아지고 붓기도 빠지며 동안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K-뷰티에서도 내면의 건강이 곧 외면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콩팥 관리야말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양파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혈관 청소부 식탁 위의 불로초라고 부르며 칭송합니다. 맞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에 낀 기름때를 녹이고 염증을 잡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케르세틴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피부 탄력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건강한 젊은 분들에게 양파는 분명 약이 됩니다. 그런데 필터가 낡은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양파 속에 숨어있는 칼륨과 인이라는 성분이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칼륨이 들어오면 소변으로 싹 배출해 버립니다. 마치 좋은 정수기가 불순물을 깨끗이 걸러내는 것처럼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양파를 그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피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며 심한 경우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춰버리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양파를 절대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양파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진짜 범인은 양파가 가진 성질을 무시하고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최악의 파트너와 짝을 지어 먹는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마치 순한 양도 늑대와 어울리면 사나워지는 것처럼 양파도 특정 음식과 만나면 콩팥을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싱겁게 드세요, 칼륨 조심하세요 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랑 먹지 말라는 것인지, 왜 위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총대를 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콩팥은 60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둘째, 양파는 좋은 성분도 있지만 칼륨과 인이라는 위험한 성분도 품고 있습니다. 셋째, 잘못된 음식 조합이 약해진 콩팥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던 범인들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세 가지 음식 조합은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나 사랑하지만 콩팥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합들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이 음식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범인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한국인의 영원한 소울푸드 된장입니다. 양파와 된장의 만남, 이것이 왜 콩팥의 재앙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된장이 얼마나 몸에 좋은 발효식품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된장은 항암 효과도 있고 장 건강에도 좋으며 소화도 잘 되는 훌륭한 우리 전통 식품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된장의 발효 성분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60대 이상의 어르신이 양파와 된장을 함께, 그것도 국물까지 싹싹 드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위험한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칼륨이 풍부하고 된장은 나트륨, 즉 소금 덩어리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이 넘는 양이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분은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준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콩팥 안에서 삼투압 전쟁이 벌어집니다. 짠 된장 국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물을 찾게 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때 양파의 칼륨까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콩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는 엄청난 압력을 받아 퉁퉁 붓고 결국 손상되어 버립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강한 수압을 가하면 파이프가 터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것을 희석하기 위해 혈관 안에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콩팥의 미세한 모세혈관들은 이 높아진 압력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여기에 칼륨까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콩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연쇄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가 고나트륨 식사와 고칼륨 식사를 동시에 했을 때 콩팥 기능 악화 속도가 일반 식사를 한 그룹보다 현저히 빨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경고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평소 건강을 자신하시던 68살의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분께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이분은 양파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양파를 챙겨 드셨습니다. 문제는 드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멸치 육수에 된장을 듬뿍 풀고 양파를 듬뿍 썰어 넣어 짭짤하게 끓인 된장찌개를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 드시고 저녁에는 또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양파가 혈압을 낮춰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라고 굳게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가족분들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모릅니다. 부인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양파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해드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셨습니다. 양파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된장의 짠맛에 가려진 나트륨 폭탄과 양파의 칼륨이 만나 약해진 콩팥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박 선생님은 치료 후에 식습관을 바꾸시고 지금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이렇게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된장찌개에 들어간 양파 달콤하고 맛있으시죠? 하지만 그 국물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콩팥을 쥐어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물은 진국이다 하시며 밥까지 말아 드시는 습관, 오늘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식사가 아니라 콩팥에 가하는 고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께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몇 번이나 드셨습니까? 국물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댓글창에 여러분이 드신 횟수를 한번 적어 주십시오. 한 번, 세 번, 아니면 매일.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그 숫자가 앞으로 식습관을 고치겠다는 강력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된장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국물은 과감히 버리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짠 된장에 생양파를 푹 찍어 드시는 행동은 멈추셔야 합니다. 실제로 된장의 나트륨 함량은 간장보다도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된장 한 숟가락에 콩팥이 처리해야 할 소금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범위는 더 흔하고 더 교묘하게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된장찌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여러분께 더 불편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두 번째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범위는 된장이 국물의 형태로 여러분의 콩팥을 공격했다면 두 번째 범위는 여러분이 입맛 없을 때 가장 즐겨 찾는 반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밥도둑, 젓갈과 생양파의 만남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아삭한 생양파를 짭짤한 오징어 젓갈이나 갈치, 속젓에 푹 찍어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입맛 없는 여름철이나 입이 심심할 때 물에 밥을 말아서 생양파와 젓갈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 비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밥도둑이라고 부르는 그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갉아먹는 콩팥 도둑이었습니다. 이 조합이 왜 그토록 위험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염분폭탄입니다. 젓갈은 태생적으로 부패를 막기 위해 엄청난 양의 소금에 절인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된장보다 염분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젓갈류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3000에서 5000mg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 것을 생각하면 젓갈 한 접시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양파가 더해집니다. 생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혈류를 빠르게 돌게 만듭니다. 건강할 때는 이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는 염분이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콩팥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콩팥은 들어온 소금기를 씻어내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온몸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젓갈과 양파를 드신 날 밤에는 유독 목이 마르고 물을 계속 들이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조합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밤에 나타납니다. 콩팥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사람이 잠들면 콩팥도 활동을 줄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밤에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골든타임을 가지는 것처럼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먹은 젓갈의 소금기와 생양파의 자극 성분 때문에 콩팥은 밤새도록 야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긋지긋한 야간뇨입니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 혹시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양파의 매운 성분은 방광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을 수 없게 만듭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못 주무시면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피부 재생도 느려지고 체력 회복도 안 되며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콩팥을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아산병원 수면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잠을 못 자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얼굴도 퉁퉁 붓게 됩니다. 동안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콩팥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밤은 안녕하신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하룻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잠에서 깨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잠을 푹 자고 싶은데 화장실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야 하는 그 고통, 정말 힘드시죠? 만약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창에 숫자 1을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나 좀 쉬게 해줘 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숫자가 많을수록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야간뇨를 해결하는 방법을 더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만성 탈수입니다. 젓갈의 과도한 염분은 콩팥뿐만 아니라 온몸의 세포에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피부가 까칠까칠해지고 입술이 갈라지며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도 이런 만성 탈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에 탈수가 진행되어도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밤에 먹는 생양파와 젓갈은 콩팥에 시한폭탄을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면 그것은 어젯밤 여러분이 먹은 그 밥도둑이 콩팥을 공격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고 경고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제발 오늘부터는 저녁 식탁에서 젓갈 그릇을 치우십시오. 생양파 대신 익힌 양파를 드십시오. 자, 여기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는 된장과 양파의 조합이었습니다. 나트륨 폭탄인 된장 국물과 칼륨이 풍부한 양파가 만나 약해진 콩팥에 이중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범위는 젓갈과 생양파의 조합이었습니다. 초고농도 염분의 젓갈에 혈류를 빠르게 하는 생양파가 더해져 콩팥을 밤새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양파의 칼륨과 과도한 나트륨의 만남이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된장과 젓갈은 어쩌면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위는 한국인이 회식이나 가족 모임 때 가장 사랑하는 메뉴이자 단백질 보충해야 한다며 억지로라도 챙겨 드시는 바로 그 음식과 양파의 만남입니다. 보양식이라고 알고 드시는 이 조합이 왜 콩팥을 질식하게 만드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혹은 달짝지근한 불고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기만 먹으면 왠지 죄책감이 들어서 양파랑 같이 먹으면 지방을 분해해 주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로하시며 양파절임을 듬뿍 곁들이거나 불판 위에 양파를 가득 올려 구워 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콩팥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고단백 육류와 양파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아니, 단백질은 근육을 위해 꼭 먹어야 한다면서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60대에게 단백질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도 노년기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유불급, 즉 지나침에 있습니다. 고기라는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가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것을 소화시키면서 요산과 요소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공장이 돌아가면 매연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매연을 굴뚝으로 잘 배출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게 고기 파티는 마치 꽉 막힌 굴뚝에 연기를 피워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겹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울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식이면 삼겹살, 가족 모임이면 불고기, 혼자 먹을 때도 고깃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60대 이후에도 30대, 40대처럼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약해진 콩팥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양파가 더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기와 양파를 불판에 함께 구울 때 고기의 지방과 양파의 당분이 뜨거운 열을 만나면 최종 당화산물, 영어로 AGE라고 부르는 독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콩팥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양파가 고기의 나쁜 기름을 없애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온에서 구워진 양파와 고기 조합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서도 고온 조리된 육류와 채소의 최종 당화산물 생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고기 회식을 하고 난 다음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입맛이 뚝 떨어지거나 속이 메스꺼운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단순히 과식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이 단백질 찌꺼기를 다 처리하지 못해 독소가 몸 안에 쌓이면서 나타나는 요독 증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제발 그만 좀 넣어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콩팥병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이 조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고기의 인 성분과 양파의 칼륨이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약해지고 혈관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골다공증과 혈관 석회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뼈를 깎고 혈관을 막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조리법입니다. 숯불에 까맣게 태운 고기와 기름에 튀겨진 양파 대신 삶은 수육에 살짝 익힌 양파를 곁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온에서 굽는 대신 삶거나 찌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최종 당화산물의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독소 생성량이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시고 오늘도 양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며 고깃집에서 생양파와 쌈장을 듬뿍 넣어 드시고 계십니다. 또한 고기 양도 중요합니다. 한 끼에 드시는 고기의 양은 손바닥 크기 정도, 약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삼겹살집에서 1인분 200g을 기본으로 시키고 추가 주문까지 하는 것은 콩팥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다는 친구나 가족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양파랑 먹으면 괜찮다고 굳게 믿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을 위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주의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의 콩팥을 투석 기계로부터 구하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콩팥을 위협하는 3가지 적을 모두 알았습니다. 된장, 젓갈, 그리고 고기구이. 이 익숙한 음식들이 칼을 숨기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된장과 양파의 조합은 나트륨과 칼륨의 이중폭탄으로 콩팥의 사구체를 압박합니다. 특히 국물이 위험합니다. 둘째, 젓갈과 생양파의 조합은 초고농도 염분이 생양파의 자극 성분과 만나 콩팥을 밤새 쉬지 못하게 하고 야간뇨를 유발합니다. 셋째, 고온에서 구운 고기와 양파의 조합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를 대량 생성하여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3가지 모두 핵심은 양파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조합과 조리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당연히 해결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콩팥 걱정 없이 양파의 좋은 효능만 쏙쏙 뽑아 먹을 수 있는 신장 해독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면 양파는 다시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귀한 꿀팁이니 메모 준비하시고 다음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계속해서 혹시 부엌에 있는 양파를 당장 내다 버려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습니까?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파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손질해서 드신다면
양파는 지쳐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최고의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웰빙 트렌드에서도 양파의 항산화 효과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신장 해독 양파 조리법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양학 전문가들도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물에 담그기, 전문 용어로 칼륨 용출법입니다. 이 과정 하나만 거치면 양파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고 요리에 쓰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썬 다음 차가운 물에 최소 20분 이상 푹 담가 두십시오.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놀랍게도 단지 물에 담가두는 이 사소한 행동 하나만으로 콩팥을 위협하던 칼륨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 40%에서 많게는 60%까지 줄어듭니다. 매운맛은 사라지고 혈관에 좋은 케르세틴 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케르세틴은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담가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빼내는 참으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귀찮다고 그냥 드시지 마십시오. 이 20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20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양파를 써실 때 물에 담가두는 습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장고에 큰 그릇 하나 준비해 두시고 양파를 미리 썰어서 물에 담가 놓으시면 요리할 때 바로 쓸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불의 마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양파를 절대 생으로 드시거나 기름에 튀기지 마십시오. 대신 찌거나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물에 담가 칼륨을 뺀 양파를 찜기에 넣고 푹 찌면 식감이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콩팥에 부담을 주는 자극적인 성분들이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찐 양파는 단맛이 극대화되어 설탕 없이도 자연스러운 달콤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SNS에서 찐 양파 다이어트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삶은 양파는 수프나 죽에 넣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치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부드러운 찐 양파가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양파의 최고의 짝꿍을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젓갈도 고기도 아닙니다. 양파와 만나 콩팥을 춤추게 만드는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식초입니다. 특히 천연 발효 식초는 그 자체로도 피를 맑게 하고 콩팥의 노폐물 배출을 돕는 훌륭한 해독제입니다. 물에 담가두었던 양파를 건져내어 물기를 꽉 짠 뒤 천연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살짝 뿌려서 반찬처럼 드셔보십시오. 소금이나 간장을 치지 않아도 식초의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양파의 단맛을 극대화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양파 식초 절임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20분 담근 뒤 물기를 빼고 밀폐 용기에 담습니다. 거기에 천연 식초를 양파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고 냉장고에 하루 정도 두시면 새콤달콤한 양파 절임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맵기 반찬으로 조금씩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나트륨 걱정도 없고 칼륨도 줄어든 안전한 양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이 가능하니 매번 새로 만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조리할 때 올리브 오일과 함께 약한 불에 천천히 볶으시면 좋습니다. 강한 불에 빠르게 굽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불에서 은근히 볶으시면 양파의 단맛은 살리면서 최종 당화산물의 생성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인산은 혈관 건강에도 좋고 피부 윤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우리 한식과 지중해식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너스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양파 껍질차도 콩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양파의 갈색 껍질에는 케르세틴이 양파 속살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물에 넣고 약한 불에 30분 정도 끓이면 황금빛 양파 껍질차가 완성됩니다. 칼륨은 물에 녹아 나오지만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량이 제거되고 케르세틴의 항산화 효과는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없어서 밤에 드셔도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양파를 물에 담근다, 찌거나 삶아서 먹는다, 그리고 식초와 함께 먹는다. 이 간단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아침 얼굴 붓기를 빼주고 밤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피부도 매끈매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해드리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내용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견한 콩팥의 3가지 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된장과 양파의 조합입니다. 특히 된장 국물에 양파를 넣고 끓인 찌개를 국물까지 드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젓갈과 생양파의 조합입니다. 짭짤한 젓갈에 아삭한 생양파를 찍어 드시는 것이 콩팥을 밤새 괴롭힙니다. 셋째, 고온에서 구운 고기와 양파의 조합입니다. 불판 위에서 함께 구워진 고기와 양파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콩팥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양파를 물에 20분 이상 담가서 칼륨을 빼내고 생으로 먹지 말고 찌거나 삶아서 먹으며 식초와 함께 먹으면 콩팥에 안전하면서도 양파의 좋은 효능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당장 실천해야 할 생존 수칙 5가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지키시겠다고 저와 약속하셔야 합니다. 첫째, 절대 금지 항목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서 된장국에 밥 말아 먹기와 생양파를 젓갈에 찍어 먹기는 영원히 퇴출입니다. 이 2가지만 끊어도 여러분의 콩팥은 무거운 족쇄에서 풀려나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식단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둘째, 20분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양파를 요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찬물에 20분 담가서 칼륨이라는 위험 요소를 씻어내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있을지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됩니다. 셋째, 국물 대신 건더기를 선택하십시오. 된장찌개를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국물은 과감히 남기시고 건더기만 건져 드십시오. 된장의 좋은 발효 성분은 건더기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국물에 녹아있는 것은 대부분 나트륨입니다. 국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고기는 삶아서 적당량만 드십시오. 삼겹살이 먹고 싶으시다면 구이 대신 수육을 선택하십시오. 한 끼의 손바닥 크기인 약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고기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을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족과 함께 수육을 만들어 드시면 더 맛있고 더 건강합니다. 5째, 내 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만약 오늘 외식을 하셨거나 고기를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고 얼굴이 부었는지 밤에 소변을 보러 몇 번 깼는지 체크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체중을 재보십시오.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면 몸에 수분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 소변색이 유난히 진하거나 탁한 것, 발목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 것, 피로감이 심해지는 것, 입맛이 없어지고 속이 메스꺼운 것,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지는 것.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병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콩팥 기능은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활용하지 않으시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일상에서 콩팥 건강을 지키는 추가 팁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에 좋은 한국 음식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다만 국물을 너무 짜게 끓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호박죽은 소화가 잘 되고 콩팥에 부드러운 영양을 공급하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특히 단호박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어서 설탕을 넣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배추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익혀서 드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이기도 하죠. 사과도 적당량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 1개 정도는 콩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공급해줍니다. 계란 흰자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노른자에는 인성분이 많지만 흰자는 인이 적고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콩팥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든 과하지 않게 적당히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맛있는 것이 있으면 듬뿍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데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콩팥에는 훨씬 좋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콩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은 수분 섭취량을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에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요즘 유행하는 홈트레이닝도 좋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무리 없는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시면 운동도 되고 가족 간의 정도 나눌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많고 근처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뒤 산책을 나가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밤새 쌓인 노폐물을 콩팥이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가장 쉬운 건강법입니다. 또한 운동은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 혈색도 좋아지며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것이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신 웰빙 트렌드에서도 마음 건강이 몸 건강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콩팥을 지키기로 결심하신 분들 댓글창에 약속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기시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첫발을 떼십시오. 여러분, 내일부터 해야지라는 생각은 늦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양파와 콩팥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경종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너무 막 먹고 살았구나 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가올 미래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끝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수십 년을 혹사당하며 지쳐있던 콩팥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른 음식을 넣어주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그 작은 변화, 즉 국물을 줄이고 양파를 물에 담가 조리하는 그 사소한 정성이 지쳐가던 콩팥 세포를 다시 숨쉬게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병원의 약은 급한 불을 꺼주는 소방수일 뿐입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매일 식탁 앞에 앉는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차가운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며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밥을 먹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튼튼한 두 다리로 공원을 산책하는 평범하지만 눈물겹게 소중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축복이 되려면 내 몸을 지키는 지혜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등불이 되었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부모님께, 형제자매분들께 보내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이 영상 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눠요. 주변 분들께 꼭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지쳐버린 콩팥을 씻어내고 독소를 배출하는 기적의 아침 음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 서서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